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엑스포 기간 함께 열렸던 드론 레이싱 대회와 커피 페스타 같은 연계 행사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고 입원 치료가 필요해 대규모 결석 사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초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속초항 부지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수온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추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17일까지 진행되고 2만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시작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함께 열린 드론 레이싱컵, 커피 페스타 등 연계 행사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일부 연계 행사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드론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장애물 사이사이를 빠르게 가르며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드론 레이싱 경기는 정해진 트랙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 기록을 겨루는 e스포츠입니다. VR처럼 고글을 사용하여 이제 드론의 1인칭 시점을 이제 보면서 날리는 종목입니다. 빠른 속도 130km, 140km를 가로지르면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느낄 수 없는 이 속도감을 제일 큰 매력이라고. 이번 드론 레이싱컵 경기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연계 행사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를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연계 행사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시너지를 갖게 하려고 이번 행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드론 스포츠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춘천의 레저 산업과 연계해서 관광 산업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대회장 밖에서는 드론 인형 뽑기, 드론 조종 체험 등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드론 레이싱 대회뿐 아니라 커피 페스타, 브레드 축제, 바이오 엑스포 등 연계 행사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커피 페스타에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대사관 6곳에서도 참여해 각국의 고유한 커피 맛을 선보였습니다. 바이오 엑스포에는 기업 80개가 참여해 전시관을 운영하며 춘천시 핵심 산업인 바이오 분야 생태계를 알렸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엑스포로 약 10만 명이 춘천을 방문해 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흘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지방시대 엑스포. 드론 레이싱컵 등 일부 행사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폐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전염력이 높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는 대규모 결석 사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폐렴 증상과 달리 기침 없이 열감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공공의료원 소아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기다리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고열, 기침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렴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만 12세까지 학령기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4급 법정 전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 침방울을 통해 전파된 균으로 감염됩니다.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심한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5일 이상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기침 없이 열감기 증상만 보이는 이른바 조용한 폐렴도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은 없어요. 근데 고열만 치니까 엄마들이 단순하게 열감기, 목감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개인 병원, 다른 병원에서
이 목이 이 정도로 부었을 경우에 이렇게 고열 40도까지는 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엑스를 찍었는데 폐렴이다 이래가지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난해 말부터 유행 조짐을 보였는데 올 들어서는 확산세가 더 커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매주 800명에서 1000명 안팎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2주 정도로 비교적 길어 명확한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만큼 X선 촬영과 균 검사 등으로 빠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긴 잠복기와 증상 지속 기간 때문에 격리 기간을 지정하기 어려우나 학교 등의 단체 생활 시에는 발열과 심한 기침이 있는 시기에 격리 및 가정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폐렴의 경우 의사에 의해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방치하면 타인에게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호흡곤란, 청색증 등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폐 손상 등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속초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8일 속초항 항방부지 일대에서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가을철 강원도 대표 수산물인 도루묵과 양미리의 맛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수온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속초시가 집계한 도루묵의 어획량은 4톤으로 지난해 82톤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양미리 어획량도 지난해 390톤에서 올해 현재까지 26톤에 그쳤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8일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는 절임 배추, 절임 알타리, 양념 등 고랭지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가져갈 수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 축제에는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열리며 모두 150톤, 2만 1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절임 배추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요, 강원 지역에서도 동해와 삼척 지역이 수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요, 기존 특구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 과감한 세제 및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인력과 R&D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구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창업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받고 이후에도 2년 동안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특구로 기업 이전, 그리고 특구 내 창업, 공장 증설 등을 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정주 여건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원주는 반도체 기회발전 특구로, 홍천은 바이오 기회발전 특구,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 그리고 영월은 청정에너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다음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전해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소멸 대응기금 160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횡성군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우수지역으로 선정돼서 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횡성군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 조성을 앞세워 도내에서는 횡성군이 유일하게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우수지역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허영 의원은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을 전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특활비 대폭 삭감 등 민생을 위한 6개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의원은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부담금 폐지 정책을 저지하고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 등 특수활동비의 증액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 업무경비 등 여기에 대해서 대폭 감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다양한 활약이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21일 재개관합니다. 고성군은 8일 화진포 해양박물관 폐류동과 수족관동 등 전체 시설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위탁 운영자를 확정해 오는 21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디지털 체험과 영상 콘텐츠, 실물 수족관을 결합한 형태로 거듭났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만나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김 군수는 성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8 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 비행장에 따른 지역 주민 피해를 설명하고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는데요. 김 군수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근거가 없고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 기준 보상체계 등으로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통학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협회는 장애인 특화 차량을 전달했으며 한국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의 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했는데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964년 기생충 박멸협회로 창립됐으며 각종 보건계몽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초 3년 주기 종합예술제인 강원 트리엔날레가 지난달 27일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2024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평창을 무대로 지난 9월 말부터 24일간 펼쳐진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2024는 22개 나라 77개 팀 85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해 생태예술 작품 216점을 선보였고 모두 2706명이 방문했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평창에서 열린 강원 트리엔날레는 첫 해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에 이어 지난해에는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에 이어 올해 국제 트리엔날레로 이어져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연결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독일에서 열리는 메디카 2024에 참가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메디카 2024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중 하나로 지난해 69개국 6,100개사가 참가하고 166개국 8만 3천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재단은 이번 전시회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강원 공동관을 조성하고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10개사의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위한 창업 공동관과 스마트 건강검진센터 특별관 등을 마련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꽃밭에 2달간 60만 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철원구는 지난 8월 30일 개장해 지난 4일 폐막한 고석정 꽃밭에 67일간 60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철원구는 올해 고석정 꽃밭 입장료 수입 27억 원 8,600만 원 중 14억 원을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했습니다. 원주시가 내년까지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동부교에서 합수머리까지 8.6km 구간의 친수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는 보행로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또 태장동 영진아파트 일원에 추진 중인 원주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주변 환경 정리 중에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